65번 한번 볼게요. 서진아 한번 들어. 64쪽에 5번. 우리 지난 시간에 도형이 평행이동 배웠잖아, 그치? 자, 요 직선을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5만큼 평행한 직선이 1,0을 지날 때 a 값을 찾는 건데, 자, x축 방향으로 a만큼 평행이동하라 했으니까 x자리 대신에 뭐 넣는 거야? x-a 넣는 거지, 그쵸?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5만큼 평행이동하라 했으니까 y자리 대신에는 y 플러스 5를 넣어주면 되는 거지. 그럼 직선이 어떻게 바뀌니? 2x-a에다가 플러스 3y 플러스 5 마이너스 8은 0 되는 거 맞죠? 그래서 요 새롭게 생긴 요 직선이 1,0을 지난다라고 했으니까 x자리 1 넣고 y자리 0을 넣어주면 돼요. 그럼 1 마이너스 a 이렇게 나오는 거고 0 넣으면 15에다가 8 빼는 거니까 7 얘가 0 되는 거 맞죠? 그러면은 2 마이너스 2a 플러스 7은 0. 그럼 2a가 9가 나오는 거니까 a 값은 2분의 9. 자, 6번. 자, 6번 같은 경우, 자, 저 직선을 x축 방향으로 y축 방향으로 a만큼 평행 이동했더니 요 그래프랑 일치했다라고 나와 있어. 그쵸? 그러면은 x 대신에 x 플러스 2를 넣는 거고 y자리 대신에 y 마이너스 a를 넣는 거 아니야? 맞죠? 그러면 3x 플러스 2가 들어가는 거고 플러스 y자리 대신에는 y 마이너스 a 플러스 1은 0이라는 식이 나오는 거야. 다 분배할게. 그럼 3x에다가 요거 문자가 포함된 식을 먼저 적어주면 마이너스 a 플러스 7은 0꼴 이렇게 나오나? 근데 결국에 얘가 얘랑 일치한대. 그럼 a 값은 몇이어야 돼요? a는 몇이어야 돼? 마이너스 5가 되면 되겠지. 왜냐면 여기 뒤에 있는 이 상수항 자리가 플러스 12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그치? a는 마이너스 5네. 아, 그러면 우리 x축 방향으로는 얼마만큼 이동한 거야?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는 똑같이 얘는 마이너스 5만큼 평행 이동을 시켜라 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 마이너스 4,1이라는 점을 요 위에 있는 평행 이동에 의해서 좌표를 옮겨줘야 되는데 점좌표는 내가 그대로 들어가라 했죠.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라고 했으니까 x좌표 마이너스 2 해봐. 그럼 마이너스 6.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5 하면 마이너스 4 요렇게. 너 왜 늦었어? 여기 앞에 앉아. 옆에 앉지 말고. 아니면 서진이 앞에 앉아도 되고. 너 왜 늦었어? 죽을래? 숙제는? 너 안 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지금 65쪽에 9번이야. 자, 얘는 9번은 5,3이라는 요 점이 4,2로 옮겨졌어. 그쵸? 그럼 이거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평행 이동한 거야?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한 거지.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는 똑같이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한 거네. 그래서 이 평행 이동에 의해서 자, 저 이차함수 그래프가 이동할 때 평행 이동한 그래프의 꼭지점의 좌표를 구하래. 저 이차함수, 원래 있던 이차함수 꼭지점의 좌표 어떻게 구해? x제곱 마이너스 2x 하고 중간에 있는 개수를 반으로 나누고 제곱한 걸
더하고 빼주면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잖아. 닫아주고 뒤에는 플러스 2까지. 여기 앞에 있는 거는 x-1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1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원래 기존에 우리 꼭지점의 좌표가 1,1이었다라는 얘기야. 근데 이 1,1이었던 애를 평행 이동시키라며. 어떻게? x축 방향이랑 y축 방향으로 각각 마이너스 1만큼. 점의 평행 이동이니까 그대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해주면 뭐가 돼요? 원점이 나오는 거지. 둘러. 안 돼. 자, 12번 볼게요. 그래도 이 원을 x축 방향으로 a만큼 평행 이동하려 했으니까 x자리 대신에 x 플러스 a, x 마이너스 a 뭐 y축 대신 y자리 대신에 y 마이너스 b 요렇게. 근데 뭐 상관없겠다 쟤는. 어차피 너네 이거 꼭지점의 좌표 구할 수 있지. 그 중심 좌표 구할 수 있지. 요거 밑에 있는 거 중심 좌표 어떻게 구해? x 마이너스 1의 제곱 그 다음에 y 플러스 5의 제곱 얘가 25에다가 1 하면 26에다가 빼기 22니까 여기 뒤에 게 4가 되겠네? 잘 봐. 원래 기존에 원의 중심좌표가 뭐였어? 기존의 원의 중심좌표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였단 말이야. 그쵸? 근데 내가 새롭게 이렇게 평행 이동시킨 원의 중심좌표는 몇 컴마 몇이에요? 1, 마이너스 5가 됐네? 자, 그 말은 점의 평행 이동이니까 그대로 하는 거죠.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평행 이동했니? 이 x자리에다가 2를 더하면 얘가 나오잖아. 그럼 x축 방향으로 2만큼 평행 이동을 한 거고, 자, y축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3만큼 평행 이동을 한 거네? 그쵸? 그래서 A랑 B는 요렇게 답이 나오죠. 마지막 13번. 자, 얘들아, 저것도 뭐 하면 돼, 우리? 그 원의 중심좌표 표준형으로 만들어주면 되겠죠? 어떻게 되니? 그러면 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y 제곱이 뭐가 되니? 9 되나? 9? 요렇게. 근데 얘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4, y축 방향으로 3만큼 이동하라 했으니까 x자리 대신에는 x 플러스 4를 넣는 거고, 자, y자리 대신에는 y 마이너스 3을 넣으라는 소리 아니야? 그쵸? 그렇게 평행 이동을 시켰을 때 원을 C'이라고 잡으면, 자, 식이 어떻게 돼요? x자리 대신에 x 플러스 4 넣어봐. 그럼 x 플러스 4 플러스 2니까 x 플러스 6의 제곱이 나올 거고, y자리 대신에 y 마이너스 3을 집어넣게 되면 요런 식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C'이라는 원이 누굴 지나는 거예요? 마이너스 6, K를 지난다. 그럼 x자리에 마이너스 6 넣고 y자리에 K 넣으면 되겠지. 야, x자리에 마이너스 6 넣으면 날라가네? y자리에 K 넣으면 K 마이너스 3의 제곱이 9가 나와. 다 전개하고 인수분해도 되지만 그냥 양쪽을 너네 루트 씌우면 되잖아. 얘 루트 씌우면 어떻게 돼? K 마이너스 3만 남는 거고, 얘 루트 씌우면 뿔마 3 요렇게. 그럼 K 값이 3 뿔마 3 이렇게 나오는데 양수 K라고 했으니까 K는 여기가 플러스였을 때겠네. 그럼 K는 6.
자, 얘들아, 우리 이제 넘어가서 70쪽에 개념 25번 볼게. 70쪽에 개념 25번. 혜림이 넘어갔어? 응. 자, 그래서 여기는 얘들아, 점 또는 직선에 대한 대칭이동이야. 이것도 내용이 크게 어렵지는 않고. 자, 일단 첫 번째, 점에 대한 대칭 이동을 한번 볼게요. 점에 대한 대칭 이동. 일단은 점은 뭐냐면 이 P, X, Y라는 P라는 점이 있는데 이 점을 뭐 A라는 점이 있어. 이 A라는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라고 문제에서 나와 있잖아. 그럼 그건 무슨 말이냐면 일단 P에서 A로 가겠지. 그쵸? 그럼 얘랑 길이가 같아졌을 때쯤 끊어주란 얘기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P라는 점을 A라는 점을 통해서 대칭 이동을 시키면 여기 점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이 새롭게 생긴 점을 P'이라고 하고 이 좌표도 X', Y' 이렇게 해놓을게. 그럼 지금 AP의 길이랑 AP'의 두 길이가 같아지는 거 아니야? 맞죠? 그럼 잘 생각해봐봐. 너네 이거 주변의 길이가 같으니까 결국에 이 A라는 점은 자, P랑 P'의 뭐랑 같은 거야? 중점이랑 같은 거 맞지? 그쵸? 우리 중점 좌표 어떻게 구하는 거였어? 자, 양쪽에 있는 좌표들이 나와 있으니까 X좌표끼리 더한 다음에 반으로 나눴더니 A가 나온 거고 자, Y좌표끼리 더한 다음에 반으로 나누면 B가 나오는 거잖아. 걔를 그냥 식으로 표현해준 거야. 자, 2분의 X좌표끼리 X 플러스 X'을 했더니 얘가 뭐가 됐다? A가 나왔다. 자, 그러면 우리 양변에 2 곱할게. X 플러스 X'은 2A가 나오는 거고 자, 우리 요식 대신에 그러니까 X' 대신에 뭐 넣을 수 있는 거야? 그러면 2A-X라는 식을 넣을 수 있는 거야. 그 다음에 Y좌표 똑같이 하면 돼. 자, 2분의 Y 플러스 Y' 얘를 했더니 얘가 지금 B랑 같아지는 거잖아. 양변에 2 곱해. Y 플러스 Y'이 2B가 나오면서 똑같이 Y' 좌표가 2B-X랑 같아진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요 점의 좌표는 결국에 P'이 자 2A-X, 2B-X랑 같다라는 얘기야. 알겠죠? 그냥 문제 보고 너네가 뭐 공식 외우지 말고 점 찍어 본 다음에 그 중점의 성질 좀 이용해주면 돼. 알겠죠? 그 다음에 뭐 두 번째 이제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인데 얘가 조금 애들이 어려워하는데 잘 봐. 자, 지금 L이라는 직선이 있어. 직선이니까 뭐 1차 방정식 형태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그치? L이라는 직선이 있는데 자, 지금 얘도 똑같이 P라는 점의 좌표가 있단 말이야. 이 X, Y라는 점이 있는데 이 점을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래. 대칭 이동. 그럼 아까랑 원리는 똑같아. 그럼 이 P라는 점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를 딱 그어. 그럼 딱 이 거리랑 같아질 때쯤 끊어주는 거 맞지? 맞아요? 여기 길이가 같은 거고 새롭게 찍힌 이 점을 P'이라고 잡는 거야. 그래서 여기 좌표도 X', Y' 이렇게 잡을게. 그럼 너네 여기가 지금 수직으로 만나는 거 아니야? 맞죠? 그러니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할 때 여기가 지금 직각으로 내려와야 될 거 아니야.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림이 나왔을 때 두 가지 조건을 사용할 수 있어. 첫 번째는 뭐냐면 중점 조건인 거지. 중점. 자, 중점 조건인 게 뭐냐면 결국에 너네 이 그림 잘 봐봐. 이 P라는 점이랑 P'이라는 요 점에 중점이 어디에 있어? 이 중점이 요 L이라는 직선 위에 있는 한 점 있는 거 아니야? 그쵸? 너네 이거 중점 좌표 어떻게 되는데? 중점 좌표. 자, 2분의 X 플러스 X', 2분의 Y 플러스 Y'. 이게 중점 구하는 공식이잖아. 그쵸? 그래서 이 M이라는 요 점이 요 그래프 위에 있는 한 점이다 라고 해서 얘네들을 대입하고 대입해서 계산하는 거야. 그게 첫 번째 중점 조건.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수직 조건이겠지. 자, 지금 요 직선과 지금 요 직선이 내가 아까
수직으로 만난다라고 했으니까 두 개의 직선의 기울기의 곱이 몇이 나오면 돼? 마이너스 1이 나오면 되는 거잖아. 그쵸? 자, 너네 L의 기울기 어떻게 되는데? L의 기울기? 직선 L, 요거 기울기. Y는 꼴로 고치면 되겠지. 자, 이거 Y는 꼴로 고쳐볼게. BY는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C. 그럼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가 나오면서 자, 요 직선 L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B분의 A 요렇게 나와.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직선 PP'의 기울기도 볼 거야. 자, 얘네들의 기울기는 어떻게 찾으면 돼? 애초에 두 점이 나와 있잖아. 자, 두 점 나와 있으니까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으로 하면 기울기 바로 구할 수 있겠죠? x 증가량 그냥 x 좌표끼리 빼고 y 증가량도 y 좌표끼리 빼주면 x 프라임 마이너스 x분의 y 프라임 마이너스 y 이렇게 나온다고. 그래서 얘네 둘이 곱했을 때 이 값이 뭐랑 같다? 마이너스 1이랑 같다. 그래서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은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을 같이 활용을 해줘야 돼요. 자, 이거 보자. 59번. 자, 얘는 지금 점 4,2를 다음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라 했어. 그치? 대충 그려 얘들아. 여기 지금 뭐 4,2라는 점이 있고 대충 그리는 거야. 1,3이라는 점이 있어. 그러니까 지금 이 점을 얘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라는 건 얘랑 거리가 같아질 때쯤 이렇게 끊어준 요 점을 찾으라는 얘기잖아. 그치? 그 대칭 이동한 점의 좌표를 A, B라고 했을 때 잘 봐. 4,2랑 A, B의 중점이 1,3이랑 같다라고 두면 되겠죠? 그럼 X좌표 따로 해보자. 4 더하기 A를 반으로 나눴더니 얘가 1이 나온 거고 그 다음에 Y좌표도 2 더하기 B를 2로 나눴더니 얘가 3이 나온 거잖아. 요렇게 맞아요? 첫 번째 방정식 풀어주면 4A 플러스 4 플러스 A가 2니까 A 값은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2 플러스 B는 6이니까 B 값은 4. 따라서 내가 찾고자 하는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2,4가 된다. 자, 그 다음에 62번 볼게요. 자, 62번은 지금 어떤 점을 이동시키라 했냐면 2,3이라는 점을 다음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의 좌표를 구하라고 나와 있어. 그쵸? 아까랑 똑같아. 그림 그려 얘들아 처음에는. 그러니까 y는 x-2라는 이런 직선이 있다고. 근데 지금 2,3이라는 요 점을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키는 거야. 그럼 얘에서 직선까지의 거리 이렇게 수선을 내리고 이 거리랑 딱 같아졌을 때쯤에 끊어주는 거지. 맞아요? 그럼 내가 찾고자 하는 요 점을 Q라고 하고 A, B라고 잡을게. 내가 아까 이거 직선에 대한 뭐 대칭 이동은 두 가지 조건을 사용할 수 있다 했죠? 첫 번째는 중점 조건이었고 두 번째는 수직 조건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중점 조건을 먼저 쓴 거야. 얘네들의 중점의 좌표 어떻게 돼? 중점 좌표 2분의 2 플러스 A, 2분의 3 플러스 B 이렇게 나오잖아. 그치? 그래서 첫 번째 중점 조건을 사용하면 내가 구한 이 중점을 이 직선이 지난다 라고 해서 X자리에 얘 넣고 Y자리에다가 이 친구를 집어넣어주면 돼요. 그럼 2분의 3 플러스 B가 2분의 2 플러스 A 마이너스 2 요렇게 나오는 거 맞지? 자, 양변에다 2 곱할게. 자, 요렇게 나오면서 A 마이너스 B는 몇 나오니? 5라는 식이 하나 나오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직 조건이야. 자, 지금 이 흰색 직선이랑 노란색 직선이 수직으로 만나니까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요거 이용해주면 되겠죠? 일단 직선 L의 길이가 몇인데? 1이잖아. 이 흰색 그래프에 직선의 길이가 1이니까 노란색은 길이가 몇 나와야 돼? 마이너스 1 나와야 되는 거지, 노란색. 그럼 얘네 두 점 사이의 기울기 a-2분의 b-3 얘가 마이너스 1이랑 같다. 요렇게. 그럼 b-3이 마이너스 a 플러스 2랑 같은 거고 a 플러스 b가 5 요렇게 나온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1번 조건에서 구했던 요 식이랑 2번 조건에서 구했던 식을 연립해주면 되겠지. 자, 얘는 두 식 한번 더 해볼까? 둘이 더하면 b끼리 날아가면서 2a가 10 나오네? 그럼 a는 5 이렇게 나오는 거 맞지? 그럼 b는 몇이에요? 0. 그럼 내가 찾고자 하는 점의 좌표는 5,0이다. 자, 다른 사람은 64번 풀어보자. (64번) 64번 잘 모르겠는 친구는 보자 같이. 지우 답 나왔어? 5분의 6? 뒤에는 5분의 17? 맞아. 얘들아, 처음에 그림 그려야 돼. 눈으로 보니까 안 풀리지. 앞자리에 앉은 두 명아. 지금 얘가 2,3이라는 점이 있다고. 근데 지금 저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다며. 그럼 얘에서 직선까지 거리 그어주고 얘랑 거리가 같아질 때쯤 끊어주는 거야. 이 점의 좌표를 내가 모르지. 그래서 a, b 이렇게 잡는 거고 내가 점을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할 때는 두 가지 조건 쓰라고 했죠. 첫 번째 뭐야? 중점. 두 번째는 수직 조건. 그럼 우리 중점 조건은 어떻게 활용하면 되냐면 결국에 이 PQ의 중점의 좌표가 2분의 2 플러스 A, 2분의 3 플러스 B 이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y는 2x라는 요 직선이 요 점을 지난다 라고 해주면 되죠. x 자리에다가 얘를 집어넣고 y 자리에 얘를 넣으라고. 요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니까. 그럼 2분의 3 플러스 b가 얘는 2배 하면 2 플러스 a 요렇게 나오겠네? 양변에 2 곱해. 자, 3 플러스 b는 4 플러스 2a가 나오는 거니까 2a 마이너스 b가 마이너스 1이라는 식이 하나 나오는 거야. 자, 이제 두 번째는 수직 조건이지, 수직 조건. 야, 흰색 그래프의 기울기가 몇이야, 지금? 흰색 그래프 기울기? 2야. 그럼 예진아, 저 빨간색 그래프 기울기는 몇이어야 돼? 흰색 그래프랑 빨간색 그래프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 나와야 되잖아. 근데 얘 기울기가 2라고. 그럼 빨간색 기울기는 몇이어야 돼? 잘 봐. 흰색 그래프 기울기가 2라고. 빨간색 직선의 기울기 몰라. 근데 둘이 곱했을 때 마이너스 1 나오려면 몇이어야 돼? 그래,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그래서 저 PQ의 기울기 한번 구해보자. X증가량 A-2분의 Y증가량 B-3.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요렇게. 뭐 똑 떼가지고 분자에다가 줄까? 요렇게. 그럼 이렇게 크로스해서 곱한 값이 같다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마이너스 A 플러스 2가 2B 플러스 2B 마이너스 6 요렇게 나와. 그럼 A 마이너스 2B가 몇이에요? A 플러스 2B가 넘기면 8 요렇게 나온다. 그럼 다 구했죠? 1번에서 구했던 식이랑 여기서 구했던 요 두 식을 연립해주면 되잖아. 위에 있는 첫 번째 식을 2배 해줄게. 4A 마이너스 2B가 마이너스 2. A 플러스 2B가 8. 연립하면 둘이 더했을 때 얘 날라가고 5A가 6 나오는 거니까 A 값은 5분의 6 이렇게 나와. 그럼 A 5분의 6을 뭐 둘 중에 아무데나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B까지 구하면 얘는 5분의 17 이렇게.
따라서 내가 찾고자 하는 점의 좌표는 5분의 6, 5분의 17 요렇게. 그 다음 옆에 이제 대칭 이동을 이용한 선분 길이의 최소값 보자. 얘가 어떤 느낌이냐면 지금 뭐 어떤 직선 L이 있어. 얘가 뭐 X축이 될 수도 있고 Y축이 될 수도 있고 문제에 따라 달라. 그래서 너네가 그 상황에 따라 잘 판단을 해야 돼. 네, 직선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뭐 A라는 점이 있어. A라는 점이 있고 P라는 점이 있고 B라는 점이 있다고 생각해봐봐. 아마 문제에선 이렇게 나올 거거든. A랑 B는 고정된 점일 거고 그리고 이 P는 요 직선 위에 있는 한 점이라고 문제에서 나와 있을 거야. 그러니까 P는 얘들아 고정된 점이 아니고 얘는 움직이는 점이야. 이걸 잘 알아야 돼. 고정된 게 아니라고. 그래서 문제에서 아마 너네 AP의 길이랑 BP의 길이의 최소값을 구해라 이렇게 나올 거야. AP 플러스 BP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오면 자 얘는 무조건 대칭 이동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자 우리가 얘 따로 구할 수 없는 상황이 나오면 잘 봐. A랑 B 중에서 둘 중에 하나를 대칭 이동시켜주는 거야. 난 얘를 한번 잡을게. 이 B라는 점을 이 직선 L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켜보자. 요렇게 길이가 같아졌을 때 요렇게 끊어주는 거지. 그래서 요 대칭 이동시킨 점을 B' 요렇게 잡아. 그래서 우린 원래는 얘 더하기 얘를 계산하는 거지만 결국에 얘를 이렇게 대칭 이동시켰으니까 얘를 딱 일직선으로 그어줬을 때가 최소값이 나오는 거 아니야? 잘 봐 얘들아, 내가 P라는 점은 움직이는 점이라고 했지. 그러니까 그림에서 이렇게 나왔다고 해서 꼭 여기 있는 점이 아니야. 그냥 이 L 위에 있는 어떠한 점이고 P가 그럼 이때는 여기에 있겠네? 맞아? 그래서 우리는 AP 더하기 BP 길이 이렇게 바로 구할 수 있는 거야. 한 직선, 일직선 위에 있을 때. 알겠죠? 대칭 이동시켜서. (65번) 보자. 65번. 자, 얘도 자 지금 두 점과 x축의 위에 있는 점. 자, 지금 두 점 0,3이랑 4,1이라고 했어. 뭐 0,3 여기 A 잡고 그 다음에 4,1이니까 대충 요 정도 있겠지? 자, 근데 자, 저 P라는 점이 어디 축 위에 있는 거야? X축 위에 있는 점 P야. 그치? 뭐 P가 여기 중간에 어딘가에 있는데 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AP. 자, AP랑 BP 길이의 합의 최소값을 구하려고 한다라고 나와 있잖아. 내가 이거 아까 어떻게 하라고 했죠? 둘 중에 하나를 대칭 이동시켜가지고 일직선으로 연결하라고 했지. 그쵸? 그러니까 지금 저기서는 점 B를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라고 했으니까 이 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 시켜줘. 그래서 여기 점을 B' 이렇게 잡을게. 잘 봐 얘들아. 이렇게 대칭 이동 시켜주게 되면 요 길이랑 같아지게 되는 거 아니야? 자, 지금 B라는 점이랑 B'은 X 좌표가 둘 다 4가 나오는 거 맞겠지? 근데 뭐만 달라요? Y 좌표의 부호만 다를 거 아니야. 그래서 Y 좌표는 -1 요렇게. 우리 한마디로 자, 지금 이 A라는 점에서 B'까지 거리 여기를 구해주면 되는 거야. 그럼 P라는 점이 결국 여기가 아니라 여기 있었던 게 되는 거고 AP 플러스 BP' 이렇게 나오잖아. 맞아요?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어떻게 구하면 돼?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되는 거죠? 지금 A 좌표가 0,3이고 B'의 좌표가 4, -1 이렇게 했으니까 자,
자, 얘네 둘 사이의 거리 어떻게 돼요? 루트 씌우고 x 좌표끼리 뺀 다음에 제곱, y 좌표끼리 뺀 다음에 제곱. 루트 32. 그래서 4루트 2 이렇게 나와요. 다른 사람은 70번 풀어보자. 70번. 자, 얘들아 70번 보자. 혜림아, 잘 들어야 돼 너. 자, 지금 A 좌표가 마이너스 3,2고 A, B 좌표가 마이너스 2,1? 마음에 안 든다. 요렇게 있는 거지, B 좌표가. 맞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뭘 구할 거냐면 Y축 위에 점 P라고 나와 있어. Y축 위에 점 P. 그래서 뭐 여기 위에 어딘가 P라는 점이 있을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우리는 AP 더하기 그림 좀 더 크게 그릴 거야. BP. 얘네들의 길이의 합을 구해야 돼. 그거의 최소값.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의 좌표를 이제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키면 되겠지.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 시키면 우리 일직선으로 그을 수 있을 거 아니야. 둘 중에 누구 옮길까? 뭐 얘 옮길까? B? 자, B를 반대편으로 옮길게요. 여기를 B'이라고 하고 B' 점의 좌표는 몇 컴마 몇이야? 2,1 이렇게 나오겠네. 그럼 혜림아 이렇게 이어봐봐. 이으면은 AP 더하기 BP 이렇게 다 구할 수 있잖아.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한마디로 A 좌표가 지금 마이너스 3,2였고 B' 대칭 이동시킨 점이 2,1이고 얘네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면 된다고. 루트 X 좌표끼리 뺀 다음에 제곱하면 25, Y 좌표끼리 뺀 다음에 제곱하면 1, 루트 26. 그래서 기본 문제들은 그러니까 만약에 Y축 위의 점이라고 했으면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면 되는 거고 X축 위의 점이라고 했으면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켜주면 돼요. 아니요. 아직이야. 너 열심히 안 했어. 안 하고 있어 너. 혜림 문제 풀라고 할 때 열심히 안 풀잖아. 아니야. 너 내가 문제 풀 시간 줄 때 열심히 안 하면은 애들 너 때문에 쉬는 시간 못 받는 거야? 자, 1번 한번 봅시다. 1번. 이거 전에 했던 거다, 얘들아. 자, 저 점을 직선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의 좌표가 얘랑 같았대. 잘 봐. 이거 기억나? 야, 1,3을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면 몇 컴마 몇이야? 3,1이지. 3,1. 기억나? 요렇게 대충 그릴게, 대충. 이건 안 적어도 된다, 얘들아. 야, y는 x라는 점이 있다고. 근데 이 위에, 여기에 뭐 요렇게 지금 1,3이라는 점이 있어. 1,3이라는 점을 또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키잖아. 자, 대칭 이동을 시켰더니 지금 이만큼의 간격이랑 원래 여기 y 좌표랑 여기 있는 x 좌표랑 똑같지. 그쵸? 그 다음에 여기 x 좌표가 여기 있는 y 좌표랑 똑같아지는 거잖아. 그 말은 얘네 두 점의 위치를 반대로 바꿔준 거랑 같다라는 얘기야. 그럼 쟤도 똑같이 저 점을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이라고 했으니까 2-b, a가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얘가 지금 누구랑 똑같대? 2b-4, 6-a랑 똑같다며. 그럼 x 좌표끼리 같고 y 좌표끼리 같다라고 하면 a랑 b값 구할 수 있겠죠? 자, 2-b가 2b-4. 그럼 3b가
6이니까 b의 값이 2 이렇게 하나 나오는 거고, 자, y좌표끼리 같다고 한 것도 a가 6-a, 그럼 2a가 6이 나오는 거니까 a 값은 3 이렇게 나온다고. 따라서 a 값은 3, b는 2. 자,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도 얘들아 직선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도형이라고 했는데, 내가 그 대칭 이동은 점의 대칭 이동이랑 뭐 도형의 대칭 이동이 둘 다 똑같은 풀이로 된다고 했죠. 그쵸? 그래서 요거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했으니까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면 x랑 y의 자리를 바꿔주는 거잖아. 저 x, y 자리 바꿔봐. 그럼 2y 플러스 kx 플러스 1은 0이라는 식이 나오는 거고, 이거 x 달린 거부터 먼저 적어주면 kx 플러스 2y 플러스 1은 0 이렇게 나와. 근데 얘가 결국에 처음 도형이랑 일치한다며. 처음 도형이 뭐였는데? 2x 플러스 ky 플러스 1은 0 아니었어? 야, 얘네들이 똑같아지려면 k값 몇이어야 돼? 2가 나와야 돼. 2. 자, 4번, 7번 풀어보자. 4, 7. 예진이, 연필. 생각해. 혜림아, 이제 생각 좀 깊게 해야 돼, 어? 해야지. 응. 거기다가 원점 대칭하라며. 반대로? 응. 뭐가 반대로인데? 부호 반대로잖아. 4,5가 5랑 저거, 아니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요 직선과 4,5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배웠잖아, 앞에서. 훨씬 앞에. 아니 근데 이거 너무 앞에 아니에요? 아니야. 야,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그 공식은 계속 하고 있는데 모르면 어떡해. 아니야. 여기. 응. 이거 나왔어, 사실? 나왔어? 응? 뭐야? 응. 이거 답이에요? 그 유리화까지 해야 돼. 이거 어떻게 해요? 야! 루트 있는 쪽 똑같이 곱해야 될 거 아니야. 아 맞다. 얘들아, 4번이 너네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봐봐. 안 끄고 있었네? 이거 쉬워. 봐봐. 지금 4,-5를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래. 너네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x좌표가 반대로 바뀌었던 거 기억나지? 그 부호. x좌표의 부호 반대로 바꾼 뭔데?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가 됐어. 근데 이제 뭐 하래? 원점 대칭하라며.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거면 이거 x좌표랑 y좌표의 부호가 반대로 다 바뀌죠? 이제
4,5 이렇게 나온 거야. 그래서 이 점과 4,5라는 점과 x 플러스 y 마이너스 5는 0이라는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뭐예요? 분모에 루트 씌우고 x랑 y 좌표를 제곱한 다음에 더하는 거지. 그럼 1 플러스 1분의 위에는 절대값 씌우고 x 자리에 4, y 자리에 5를 넣어주면 되잖아. 그럼 4 플러스 5에다가 5를 빼는 거니까 위에가 4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럼 루트 2분의 4가 나오는 거고 얘 루트 2, 루트 2 곱하는 거지. 2 루트 2. 현우야, 너 7번 나왔어? 몇 번? 7번 지우도 나왔나? 나왔지. 1번 나왔어? 아직 안 풀린 친구들은 보자, 여기. 자, 문제에서 하라는 대로 얘들아. 일단 저 직선을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 자,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라고 했으니까 누구의 부호를 반대로 바꿔야 돼? 누구야? y를 바꿔야 돼. 그럼 kx 마이너스 y 플러스 7은 0이 됐고, 두 번째. 이제 요거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래. 우리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x랑 y의 자리를 바꾸는 거 아니었어? 그쵸? x, y 자리 바꿔보자. 그럼 ky 마이너스 x 플러스 7은 0 요렇게 나와. 근데 이 대칭 이동한 점이 누굴 지난다고? 3,1을 지난다고. x 자리에 3 넣고 y 자리에 1 넣으면 되겠지? 야, y 자리에 1 넣어. k x 자리에 3 넣으면 마이너스 3 플러스 7은 0. 자, 따라서 k 값은 마이너스 4. 자, 잠깐 10분 정도 쉬자. 자, 10번은 지금 저 이차함수 그래프를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꼭지점 외에 좌표가 3, 마이너스 1이래. 그치? 우리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라는 얘기는 어떤 좌표의 부호를 바꿔야 돼? 혜림아? x좌표를 바꿔야겠지. 그치? x를 마이너스 x로 바꿔도 어차피 마이너스 x의 제곱을 하면 쟤는 플러스 x제곱이잖아. 그다음 마이너스 ax 플러스 b 이렇게 나오겠다. 그러니까 얘가 지금 얘들아 최고 차항계수가 1이죠. 1. 그러니까 얘 너네 표준형으로 고쳐줬을 때 형태가 x-3의 제곱 마이너스 1이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걸 전개한 다음에 그 전개식이랑 개수 비교법 이용해서 a, b 값 찾아낼 수 있죠. 그럼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8 이렇게 나오겠네. 따라서 a 값은 6, b 값은 8. 그때 저 내 친구랑 국기 갔거든요. 응. 그 뭐지? 고3. 응. 고3? 완전 이쁜 사람. 고은이? 승희? 서연이? 규리? 이쁜 사람이 누구지? 강원이보다 예쁜 사람. 아, 그 고은이? 사람이랑 그 남자친구? 안경 쓴 남자. 준균이? 모르겠어요. 어. 그 사람이랑 같이 밥 먹고 있었어. 진짜? 인사하지. 지금 다 끊었어요. 아니, 지금은 애들이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내가 고3 폭파시켰어. 자, 13번 보자. 자, 얘는 지금 이 두 원이 x축에 대해서 대칭일 때 뭘 찾는 거야? a-b를 구하는 거지? 그쵸? 그러면은 뭐 중심좌표 볼까? 중심좌표? 위에 있는 거 중심좌표 몇 컴마 몇이야?
2, 마이너스 a잖아. 그쵸? 그럼 얘를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면 어떻게 돼? y좌표를 반대로 바꾸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럼 2, a가 나오는 거고 얘가 결국에 저 밑에 있는 원의 중심이랑 같아지면 되는 거잖아. 마이너스 b, 마이너스 3 요렇게. 그럼 a는 몇이에요? 마이너스 3이고 자, b는 마이너스 똑같이 2 이렇게. 그럼 둘이 빼면 마일. 자, 우리 12번이랑 16번 풀어보자. 12, 16. 김서진. 설명 안 들으니까 뭔지 모르겠지? 어? 자, 12번 보자. 12번. 얘는 저 이차함수 함수를 그래프를 원점 대칭한 다음에 x축에 대해서 대칭한 이동한 그래프가 a, 마이너스 4를 지났을 때 a 값을 찾는 건데 자, 원점 대칭이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 원점 대칭이면 x랑 y의 부호를 바꿔줘야겠지? 그럼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2x제곱 빼기 5x 플러스 3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라며. 너네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y의 부호를 반대로 바꾸는 거잖아. 그쵸? y 부호 반대로 바꾸면 y는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3 이렇게 나온다고. 근데 얘가 지금 누굴 지나? a, 마이너스 4를 지난다라고 했으니까 집어넣으면 되겠죠? 자, 마이너스 4는 마이너스 2a제곱 마이너스 5a 플러스 3 이렇게 나올 거고 한 방향으로 다 넘긴 다음에 인수분해해주자. 자, 2a제곱 플러스 5a 마이너스 7은 0 이렇게 나오죠? 그럼 1, 2, 1, 7. 혜림아, 누구한테 마이너스 달려야 돼? 합이 5가 나오려면? 2한테. 여기 위에 마이너스. 그럼 a 마이너스 1이랑 2a 플러스 7 이렇게 인수분해 되죠? 그럼 0되는 a 값이 두 개가 생기는데 그 중에서 양수를 적으라고 했으니까 a 값은 1. 그다음에 16번. 자, 16번은 저 원을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후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원이 y축과 만나는 두 점의 좌표를 모두 구하라고 나와 있는데 일단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라는 얘기는 x, y 어떻게 하는 거야? 자리를 바꾸는 거지. 그쵸? 쟤는 어차피 자리 바꿔도 똑같을 거니까 x제곱 플러스 y제곱 그대로 적어줄게. 거기다가 마이너스 4x 빼기 3은 0이 되겠네. 그 다음은 뭐 하래?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라며. 야, y축 대칭이면 너네 x좌표를 반대로 바꾸는 거 아니야? x의 부호를? 그럼 x제곱 y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은 이 원의 방정식이 y축과 만나는 두 점의 좌표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야, y축이랑 만나려면 y절편을 물어보는 거지. 너네 y절편 구하려면 누구한테 0 넣어야 돼? x한테 0 넣는 거잖아. x한테 0 넣으면 자 0, 0 날아가면서 y제곱은 3. 그럼 y값이 뿔마 루트 3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야? 그래서 두 점 좌표는 0, 마이너스 루트 3이랑 그 다음에 0, 플러스 루트 3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17번 보자. 17번. 얘는 지금 점의 평행이동이랑 대칭이동이네. 그치? 자, 얘들아. 이 점을 y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할게. 일단 2,1을 자, y축 방향으로 3만큼 y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하면 어떻게 돼요?
그대로 따라가는 거죠. 2, a 플러스 3 이렇게 나와.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자,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래. 자,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라는 얘기는 y의 부호를 반대로 바꾸는 거잖아, 그치? 2, 마이너스 a 빼기 3 이렇게 나왔는데 이 대칭 이동했을 때 y좌표가 마이너스 4라며 그럼 얘가 마이너스 4랑 같다라고 해주면 되겠다. 그쵸? 그럼 a 값은 1. 항상 그 도형의 평행 이동인지 점의 평행 이동인지 잘 봐야 돼. 그 다음에 21번 봅시다. 자, 21번은 점의 대칭 이동이지, 그치? 자, 1,a라는 점이 있어. 근데 얘를 3,2라는 요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의 좌표를 구하라고 나와 있는데, 해봐. 그럼 얘랑 거리가 같아졌을 때 끊어주는 거. 그래서 새롭게 잡힌 요 점의 좌표가 b, 마이너스 1이라며. 그쵸? 그럼 어떻게 구하면 돼, 예림아? 양쪽에 있는 얘네들의 중점의 좌표가 3,2랑 같다라고 하면 되겠죠? x좌표 따라해보자. x좌표끼리 해주면 2분의 1 플러스 b가 3. 그럼 1 플러스 b가 6이니까 자, b 값은 5가 나올 거고 자, 이번에는 y좌표 2분의 a-1이 2가 나오는 거고 그럼 a 빼기 1이 4 나오는 거 맞죠? 그럼 a 값은 5. 그럼 a도 5고 b도 5가 나온다. 응? 보통 집합 부근인데 집합 전까지 나올 수도 있고 집합만 들어갈 수도 있어. 이거 바로 뒤에 나오는데 약간 모임 같은 거야, 모임. 그 다음에 24번 볼게요. 저거 두 선분의 길이의 최소값은 어떻게 하라고 했어, 아까? 점을 대칭 이동시키는 거였지? 그쵸? 처음에 얘들아 그림 그리는 거 연습해. 자, 지금 저 A라는 점이 마이너스 5,1 마이너스 5,1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고 자, B라는 점은 마이너스 1,2 여기가 B야. 근데 지금 자, 저 P라는 점은 X축 위에 있는 한 점이란 말이야. 그치? X축 위에 P라는 점이 있는데 자,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건 이 AP의 길이랑 AP의 길이와 자, PB의 길이의 합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야. 자, 이때 어떻게 하라고 했어? 지금 X축 위에 있는 점이라고 했을 때는 내가 둘 중에 한 점을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라 했죠. 그쵸? 얘 옮겨볼까, 얘? 얘 이동시키면 어떻게 돼? 그러니까 얘랑 길이가 같아졌을 때 끊어주는 거니까 여기 새로 잡은 대칭 이동한 점을 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라고 잡으면 되겠네? 그러니까 우린 한마디로 A랑 B 프라임 요 사이의 거리를 구해주면 되는 거야. 자, A 좌표가 마이너스 5,1이었고 B 프라임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였으니까 얘네 두 점 사이의 거리 어떻게 돼요? X 좌표끼리 뺀 다음에 제곱 Y 좌표끼리 뺀 다음에 제곱 자, 20번, 23번, 26번 현우야, 너 20번 아까 4 나왔나? 4번? 자, 20번 한번 볼게요. 자, 얘는 포물선을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후 뭐 X축 방향으로 이만큼, Y축 방향으로 4만큼 평행 이동했을 때 그 꼭지점이 요 직선 위에 있대. 그럼 일단은 꼭지점의 좌표만 봐봐. 너네 원래 꼭지점의 좌표가 몇 컴마 몇인데? 마이너스 A 컴마 마이너스 4 이거 아니야? 어이?
언제 로그아웃이야? 자, 얘는 지금 원래 얘가 꼭지점의 좌표인데 얘를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뭐예요? 원점 대칭. 부호를 반대로 바꾸는 거. 옳지. A, 4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뭐 하래? X축 방향으로 2만큼, Y축 방향으로 4만큼 평행 이동하래. 그럼 너네 점의 평행 이동은 그대로 가는 거죠? A 플러스 2, 8 이렇게 나오겠다. 그래서 너네 요 꼭지점의 좌표가 y는 x-1이라는 직선 위에 있다라고 했으니까 x, y 자리 각각 집어넣으면 되겠죠? 8은 a 플러스 2 빼기 1. 그럼 a는 7. (23번은) 풀었니 얘들아? 풀었어? 수환이 풀었어? 서진아 23번 안 나왔어? 지우는? 나왔어? 혜림아 봐봐. 해봐. 23번은 얘가 A라는 점과 B라는 점이 저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래. 그럼 그림 자체가 이런 식으로 나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A, B의 중점. A, B 중점 좌표 어떻게 돼요? X좌표끼리 더한 다음 반 나누면 1, Y좌표끼리 더하면 0이니까 Y좌표는 어차피 0 되겠네. 그치? 그럼 이 중점이 요 직선 위에 있는 점이니까 X랑 Y 자리에 대입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쵸? 중점 조건 집어넣으면 0은 A 플러스 B 이렇게 나오겠네. 그 다음 두 번째 우리 그 수직 조건 이용해야 되잖아. 수직 조건. 자, AB 기울기 어떻게 돼? 직선 AB의 기울기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계산해야 되는 거니까 자, AB의 X 증가량 2-0분의 Y 증가량은 1 빼기 마이너스 1이니까 AB의 기울기가 1이야. 노란색 직선의 기울기가 1이라고. 그럼 너네 흰색은 몇이어야 돼? 마이너스 1. 흰색 직선이 마이너스 1이어야지만 둘이 곱했을 때 마이너스 1 나오잖아. 이거 흰색 직선의 기울기는 A죠? 그래서 A가 마이너스 1인 거야. 근데 너네 이거 넘기면 A가 마이너스 B니까 A랑 B는 부호 차이가 나는 거잖아. 그쵸? 그럼 A가 마이너스 1이면 B는 플러스 1. 이렇게. 현우야 26번 나왔어? 뭐 나왔어? 마이너스 1,3? 지우 혹시 나왔니? 서진이, 수환이 안 나왔어? 혜림이 안 했겠고. 자, 26번 보자. 자, 여기서 1,5 3,1 1,5 좀 더 바꿔야겠다. 여기 1,5지? 3,1은 대충 여기 이렇게 잡아놔. 근데 지금 Y축 위에 점 P라고 했잖아. 그치? Y축 위에 뭐 P라는 점이 있을 텐데 자, 수원아 Y축 위라고 했으니까 이 둘 중에 한 점을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야 돼?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야 돼? Y축, 그치? 그래서 둘 중에 한 점, 뭐 얘를 잡을게. 얘를
이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켜봐. 그래서 이 좌표를 A'이라고 하면 얘는 마이너스 1,5 되는 거 아니야? 맞죠? 자, 그래서 얘가 지금 이렇게 이었을 때 P가 여기에 있을 때 지금 최소가 나오는 거야. 우리는 지금 문제에서 P의 좌표를 물어봤거든? 그러니까 이 길이는 바로 구할 수 있는데 자, 좌표는 어떻게 구할 거냐면 잘 봐. 이 A'이랑 B를 이어주게 되면 뭐 이렇게 생긴 직선이 나올 거 아니야, 그치? 이 직선을 구한 다음에 그거에 뭘 구하면 돼? Y 절편을 구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직선의 Y 절편. 자, 직선 A'B의 방정식. 이걸 찾아줘야 된다고. 일단 첫 번째. 자, 기울기는 어떻게 돼요? 기울기. X 증가량 3 빼기 마이너스 1분의 1. Y 증가량 1 마이너스 5 이렇게 나오는 거 맞지? 그럼 얘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겠다. 기울기가 마이너스 1. 두 번째. 우리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면서 자, 지난 한 점이 두 점이나 다 나와 있잖아. 둘 중에서 만만한 거 하나 가져와. 난 3,1 가져올게. 그럼 x-3 플러스 1 이렇게 나오는 거 맞죠? 그럼 이제 이거의 y절편이니까 누구예요? x한테 0 넣어봐. 0 넣으면 0,4가 나온다. 여기도 나가요? 어? 여기도 나가요? 여기는 너네 숙제. 아니, 이거 밑에. 어. 아니, 이거 너네 숙제 어려우려나? 네. 아니. 9시부터 집합을 나가야겠다. 얘들아, 너네 이 77쪽에 12번, 13번, 14번 이렇게 풀어보자. 12, 13, 14. 12번 안 된 친구는 같이 볼게. 12번. 서진이 나왔어? 12번? 맞아. 수아나, 그 연립한 거 답 나왔어? 혜림아, 이거 나왔어? 볼래? 야, 봐봐. 이 두 직선이 y축에 대해서 대칭이래. y축에 대해서 대칭. 그쵸? 그러니까 그 말은 얘를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면 이 밑에 있는 그래프랑 일치가 된다는 얘기야. 그쵸? 위에 있는 거 y축 대칭해봐. 마이너스 mx 플러스 n 플러스 3y 플러스 4는 0 되는 거고 밑에 있는 그래프는 n 플러스 1x 뭐 my 플러스 4는 0 이렇게 나오잖아.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 이 그래프가 밑에 있는 그래프랑 일치하는 거니까 x의 개수끼리 같고 y의 개수끼리 같다라고 한 다음에 둘이 연립하면 되는 거 아니야? 자, 위에 있는 것부터 마이너스 m이 얘 x의 개수가 밑에 있는 친구의 x의 개수랑 같아야 된다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거 y의 개수 n 플러스 3이 밑에 있는 거 m이랑 똑같으면 되죠. 그치? 그러면은 요거 m 플러스 n이 마이너스 1 얘는 m 마이너스 n이 3. 자, 두씩 더해보자. 더하면 날라가고 그러면 2m이 2니까 m은 1. 그 다음은 얘가 마이너스 2네. 그럼 2m 플러스 n이라고 했으니까 얘 2배 한 다음에 얘 빼면 0 되죠. 13번 혜림아, 너 뭐 하고 있어? 핸드폰 하고 있니? 아, 그래? 아, 핸드폰 안 꺼졌다. 나 왜 이렇게 예진이 없을 때 까먹지? 핸드폰 걷는 걸? 자, 13번 볼게요.
자, 저 원을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원의 중심이 저 직선 위에 있다라고 나와 있지. 일단 원의 중심 좌표가 몇 컴마 몇인데? 마이너스 4, 10 이거죠. 이걸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면 중심 좌표가 어떻게 돼? 얼른 들어. 괜찮아? 4, 마이너스 10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중심이 이 직선 위에 있다고 했으니까 x랑 y 자리에 집어넣으면 되겠다. 마이너스 10은 마이너스 12 플러스 k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k 값은 2. 지우 14번 풀었어? 3번? 자, 14번 봅시다. 14번. 얘는 문제에서 하라는 대로 해. 자, 제일 먼저 점 A를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래. 얘를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 그래서 여기 점 좌표를 A'이라고 하고,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3,5가 되겠네. A'의 좌표는 마이너스 3,5. 그 다음에 두 번째, 점 A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을 구하래. 다른 걸로 해. 그럼 여기 요렇게 거리가 같아질 때 끊어주는 거고, 요 점을 지금 A2'. 그럼 여기는 어떻게 돼요? 5,3이 되겠죠? 직선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5,3이잖아. 자, 이제 뭘 구하면 되냐면, 자, 지금 B라는 점은 B랑 C라는 점이 지금 둘 다 고정된 점이 아니네? 고정된 점이 얘들아 A라는 점밖에 없어. 그러니까 B랑 C는 둘 다 움직이는 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움직이는 점이냐면 이 B라는 점의 좌표는 Y축 위에 있는 점이고, 자, C라는 점은 Y는 X 위에 있는 한 점인 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 대칭 이동 양쪽을 다 했잖아. 걔네 두 점을 한번 이어봐봐. 이렇게 이어주게 되면 이 B가 원래는 여기 있었던 점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C는 여기 있었던 점이 되는 거지. 그쵸? 그럼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 AB 플러스 BC 플러스 CA, 얘네들의 합이 결국에는 저 삼각형 ABC의 둘레의 길이가 되는 거 아니야? 그 말은 우리 A'이랑 A2' 사이의 거리 공식 이용하면 되겠네? 자, 두 점 사이의 거리 어떻게 구해요? X좌표끼리 뺀 다음에 제곱하면 64, Y좌표끼리 뺀 다음에 제곱하면 4, 그럼 루트 68 이렇게 나오나? 그쵸? 그럼 얘는 이쁘게 적어주면 2 루트 17. 잠깐 쉬세요. 자, 개념 27번. 여기 집합의 뜻은 엄청 쉬워요, 얘들아. 자, 집합은 뭐냐면, 자, 어떤 조건에 의해서 그 대상을 분명히 정할 수 있을 때 그 대상들의 모임을 집합이라고 부르는 거야. 뭐 예를 들어서 뭐 퍼스널 에듀에서 수연쌤 반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너네가 딱 이제 대상이 분명하잖아. 그치? 그런 거를 집합이라고 할 수 있는데, 뭐 만약에 내가 우리 반에서 키가 작은 애들의 모임이라고 하면은 대상이 약간 불분명하지 않아? 그치? 이렇게 정확하게 정할 수 없는 것들은 집합이 아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원소라는 거는 우리 집합을 이루는 대상 하나하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잘 봐. 만약에 내가 뭐 퍼스널 에듀에서 수연쌤 반의 모임을 적으라고 하면 뭐 예진이도 있을 거고, 뭐 서희 있을 거고, 서진이 있을 거고, 막 엄청 많잖아. 그치? 얘네들 한 명 한 명, 이 하나하나의 대상을 그 원소라고 하는 거지. 알겠죠? 자, 예시로는 만약에 3 이하의 자연수의 모임이라고 했으면 3 이하면서 자연수인 거는 1, 2, 3밖에 없으니까 대상이 분명하게 정해지는 거 맞지? 그럼 얘네는 집합이 될 수 있는 거고.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작은 자연수의 모임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작다는 거는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잖아. 그래서 얘는 기준이 약간 불분명하니까 얘는 집합이 안 되는 거야. 알겠죠?
그리고 뭐 밑에 그 집합과 원소 사이의 관계해서 이제 너네가 이거를 기호로 좀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이 A라는 게 집합 A의 원소로서 들어가면 우리 앞으로 기호로서는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자, A가 집합 A의 원소다. 만약에 B가 집합 A의 원소가 아니야. 원소가 아니면 B는 집합 A의 원소가 아니다. 이렇게 그어주면 돼. 그럼 잘 봐봐. 지금 지우는 수연쌤 반 학생이 맞지? 그쵸? 그럼 얘를 집합기호로는 이렇게 하면 돼. 뭐 수티 반 학생. 요렇게. 오케이? 그럼 얘들아 여기 1번부터 자 공부 잘하는 학생의 모임은 집합이 맞아 틀려? 틀리죠? 그럼 X. 그 다음에 우리나라 국경일의 모임은 집합이 맞는 거 맞지? 그럼 O. 자 밑에 태양계행성 맞죠? 그 다음 밑에 인구가 많은 나라? 이건 기준이 불명확하니까 X. 자 5보다 작은 소수의 모임. 5보다 작은 소수 누구 있어? 2, 3 밖에 없네? 그치? 그래서 얘는 동그라미. 그 다음에 6번 1에 가까운 수의 모임. 가깝다는 거는 약간 불분명하잖아. 그쵸? 그래서 얘도 X. 자, 큰 정수의 모임. 얘도 크다 작다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X. 자, 두 자리 자연수의 모임. 얘는 맞는 거죠? 너무 쉽다. 16번도 한번 볼게요. 16번. 자, 얘는 12의 양의 약수의 집합을 A라고 했을 때, 자, 기호로 표현하라고 했어. 얘들아, 너네 집합 A의 원소는 그럼 누가 있겠어? 12의 양의 약수라고 했잖아. 1, 2, 3, 4, 6, 12 이렇게 있는 거 아니야? 그쵸? 그럼 2라는 애는 집합 A의 원소가 맞아 틀려? 맞으니까 이렇게. 그래서 원소는 1, 2, 3, 4, 6, 12. 그 다음에 26번. 자, 26번 같은 경우는 자, 지금 정수 전체의 집합을 Z라고 할 때 얘가 원소에 포함이 되는지를 보는 거야. 자, 지금 정수 전체의 집합을 G라고 표현한 거지. 그쵸? 야, 7은 정수가 맞아 틀려? 맞잖아. 맞으니까 얘 원소가 맞다. 자, 근데 4분의 1은 정수가 맞아 틀려? 틀리죠? 그래서 얘는 원소가 아니다. 너무 쉽죠? 영은? 응? 영은? 죽을래? 0은 정수다. 어? 비성. 아, 그럼 진도 더 나가도 되겠다. 숫자가 너무 많아지는데. 아니야. 우리 이제 집합의 표현 한번 볼게요. 자,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야. 일단 첫 번째는 그 원소 나열법이야. 원소 나열법. 자, 집합에 속하는 모든 원소를 여 괄호 안에 나열해서 집합을 나타내는 방법이지.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 집합 A가 3 이하의 자연수 라고 했어. 그럼 A를 A를 표현하는 방법은 자, 원소 나열법으로 그냥 원소들을 쭉 나열해주면 돼. 이 괄호를 한 다음에 1, 2, 3 하고 그냥 닫아주기만 하면 끝이에요. 얘가 원소 나열법.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조건 제시법인데 얘는 집합에 속하는 모든 원소들이 갖는 공통된 성질을 조건으로 제시해서 집합을 나타내는 방법이야. 뭐 예를 들어서 반대로 얘 지금 A가 1, 2, 3 이렇게 나와 있지. 그쵸? 그러니까 얘를 반대로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 자, 집합 A에 들어있는 원소를 X라고 가정을 할 때 이 X는 3 이하의 자연수다. 요렇게. 오케이? 근데 얘를 지금 1, 2 다 나열한 거를 원소 나열법이라고 하는 거고 이 나열된 식을 보고 다시 조건으로 표현한 게 조건 제시법이야. 알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이제 벤 다이어그램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벤 다이어그램은 집합을 나타낸 그림이에요. 그래서 자,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 A라는 집합 안에 원소가 지금 누구야? 1, 2, 3이죠? 그래서 원소들을 그냥 이렇게 안에다가 포함시켜주면 돼요. 안 어렵지? 자, 이제 주의할 것들을 좀 볼 건데 해봐봐. 이 원소 나열법에서 원소를 나열하는 순서는 생각하지 않고 같은 원소는 중복해서 나열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어. 뭐 지금 너네 집합 A가 1, 2, 3이야. 근데 얘가 결국에 2, 1, 3이라고 쓰거나 아니면은 뭐 3, 1, 2 이런 식으로 써놔도 어차피 여기 들어있는 원소들은 다 똑같잖아. 그쵸? 그래서 순서가 상관없이 그냥 얘네가 다 똑같은 집합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고. 자, 만약에 얘가 같은 원소가 있어. A에 속하는 게 중복이 돼. 중복이 되면은 얘는 중복되는 거를 2번 적지 않고 그냥 하나로 이렇게 적겠다라는 얘기야. 알겠죠? 밑에 36번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요거 조건제시법으로 나와 있네. 저 집합 안에 들어있는 원소를 X라고 했을 때 X는 8 이하의 짝수인 자연수라고 했죠. 자, 8 이하의 짝수인 자연수 누구야? 2, 4, 6, 8 이렇게 적어주면 돼요. 그리고 원소 나열법이나 뭐 조건제시법이나 너네 집합을 표현할 때 항상 옆에 괄호 이거 써줘야 된다. 중괄호 2, 4, 6, 8 그러면 41번 같은 경우 자, 41번 같은 경우는 자, 지금 뭐 마이너스 4부터 0까지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어. 이걸 보고 우리가 조건제시법으로 표현을 해야 돼. 자,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그러니까 조건제시법은 사람마다 표현하는 방법이 다 다양하긴 해. 근데 누가 봐도 얘를 나열했을 때 이렇게 나올 수 있게끔만 적어줘야 돼요. 자, 얘는 자, x가 뭐예요? x는 뭐 마이너스 4랑 0 사이인 정수?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다. 저 범위 안에 속하는 정수라고 하면은 당연히 마이너스 4, 마3, 마2, 마1, 0 이렇게 나오는 거 맞죠? 자, 44번. 자, 다음 집합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래. 그래서 자, 엄청 쉽다. A라는 요 집합 안에 누가 있어? 5, 7, 9, 11 이렇게 적으면 끝. 예진이 좋아하는 거. 누구세요? 아, 그건 아까 음료수 있을 때. 아니요? 왜? 안 되지. 예진이 아프니까. 아니야, 너 쌩쌩해. 자, 개념 29 한번 볼게요. 자, 집합의 원소의 개수야, 이제. 자, 우리 유한집합이랑 무한집합은 딱 봐도 약간 추측이 가능하지. 유한집합이라는 건 원소의 개수가 유한계인 집합을 유한집합이라고 부를 거고, 자, 반대로 원소가 무수히 많아. 그럼 얘는 그냥 무한집합이다 라고 적어주면 돼요. 그 다음 세 번째, 이제 공집합이라고 나와 있는데 얘는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을 공집합이라고 하는 거고, 자, 기호로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그럼 얘들아, 공집합은 원소가 하나도 없으니까 원소의 개수가 0개다 이렇게 셀 수 있는 거지. 그쵸? 그러니까 셀 수 있는 집합이니까 얘는 유한집합이 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럼 예시 한번 보자. 만약에 조건제시법으로 x는 2 이하의 자연수래. 자, 그럼 얘는 1이랑 2 딱 두 개로 셀 수 있네? 그럼 얘는 무슨 집합? 유한집합.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x는 자연수래. 자연수는 근데 끝이 없잖아. 그쵸? 그래서 끝이 없어서 우리가 셀 수 없으니 얘는 무한집합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얘는 x는 1 미만의 자연수라고 했어. 너네 1 미만의 자연수가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럴 때는 우리 공집합으로 표현을 해주는 거야. 공집합은 유한집합이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앞으로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 있죠?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 걔를 이제 NA라고 표현해주는 거야. 이 n이 넘버거든, 넘버. 그래서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를 NA라고 표현을 한다.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집합 A가 A, B, C, D 이렇게 나와 있지? 그럼 집합 A의 원소의 개수 지금 몇 개예요? 4개잖아. 그래서 NA는 4 이렇게 쓰는 거야. 알겠죠? 자, 48번. 유한집합이야, 무한집합이야? 유. 5개인 거 셀 수 있잖아. 49번 셀 수 있어, 없어? 없으니까 무. 자, 50번. 1개 있죠? 유. 51번. 무리수 셀 수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면 얘는 무. 자, 52번. 세 자리 자연수래. 세 자리 자연수 다 셀 수 있지? 그래서 유. 53번. 자, x는 3으로 나눠 떨어지는 자연수래. 자, 3으로 나눠 떨어지는 자연수는 너무 많지 않아? 그치? 그래서 얘는 무. 자, 54번. x는 0이랑 1 사이에 있는 자연수래. 있어, 없어? 없잖아. 그래서 얘는 없는 걸 셀 수 있으니까 유가 되는 거야. 유. 공집합. 그러면 혜림아, 55번은 NA가 몇이야? 어. 3개? 오, 맞아. 그래서 55번은 NA의 값이 3이다. 자, 그 다음에 56번은 야, 공집합이잖아, 공집합. 공집합이면 너네 원소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러면 NA의 값이 0이다. 넘깁시다. 진짜 더 나가요? 조금만 나갈게. 한 장 반밖에 안 돼. 한 장 반만 하고 바로 보내줄게, 그러면. 알았지? 한장 50분 될것 같아요. 아니야, 아니야. 안 돼요? 어. 빨리 할게. 자, 우리 그 다음 중 집합이 아닌 것을 고르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거 누구예요? 누구야? 야, 혈액형이 야. 5번? 2번. 아니 잠깐만. 잠시만. 아니 근데 5번 맞지 않아요? 5번? 네. 5번이죠, 얘들아. 왜? 야, 우리나라 이거 당연히 알지? 광역시의 모임은 대상이 분명하니까 얘는 집합이 돼. 야, 9보다 큰 자연수의 모임이래. 아, 집합이 아닌 것을 고르는 거야? 그쵸? 자, 9보다 큰 자연수. 누구야? 그러니까 대상을 분명하게 정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얘가 지금 셀 수 있냐 없냐가 아니고 대상이 명확하냐 안 명확하냐 이걸 낳는 거야. 9보다, 그러니까 너 만약에 10, 9보다 커, 작아? 크잖아. 명확한 거야. 그러면 집합이 맞는 거고. 두 번째, 얘는 혈액형이 A형인 사람의 모임.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얘들아. A형인 사람이랑 A형이 아닌 사람 이렇게 나눠놨을 때 만약에 예진아, 너 A형 맞아, 틀려? 너. 아니야?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거 있잖아.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요런 게 집합이라고. 자, 사물놀이에 사용되는 악기의 모임. 얘도 대상이 명확하겠지. 그쵸? 그래서 얘는 X. 고도가 높은 산의 모임이라고 했어? 그럼 잘 봐봐. 고도가 높은 거랑 고도가 낮은 거 이렇게 나눠놨을 때 너네 이거 기준이 명확하니?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겠지. 얘는 높아 보이는데 얘는 낮아 보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그쵸? 그래서 이렇게 기준이 불명확한 거는 집합이 아니다. 그 다음에 4번. 4번은 20의 양의 약수의 집합을 A라고 했을 때 옳은 것을 고르라고 했어. 그러면 20의 양의 약수 누구예요? 1, 2, 4, 5, 10, 20 이렇게 나오는 거 맞지? 자, 그러면 1은 A의 양의 약수가 맞는데 지금 틀리다고 했으니까 걸러주고 3이 20의 양의 약수야? 얘 아니죠? 자, 5가 20의 양의 약수가 아니라고 했는데 얘는 양의 약수가 맞으니까 틀린 거. 자, 10은 20의 양의 약수다. 맞죠? 그래서 답은 4번.
이건 쉬우니까 4개씩 나갈게, 얘들아. 자, 8번. 얘는 집합 A가 24의 양의 약수래. 24의 양의 약수 아닌 거 누구야? 4번이네, 4번. 그치? 그러니까 24를 나누어 떨어지게 하지 않는 애를 찾아주면 돼요. 일단 그리고 12번 같은 거를 애들이 조금 표 그려서 어려워하거든? 잘 봐봐. 자, 지금 집합 A랑 B가 나와 있어. A의 원소는 1이랑 2고 B의 원소가 1이랑 3이란 말이야? 그쵸? 근데 지금 여기 집합 하나가 더 나와 있는데 잘 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구하고자 하는 이 X라는 집합은 잘 봐봐. 이 원소들을 이 A라는 집합에서 하나씩 가지고 올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 가져올 건데 걔네들을 더했을 때 얘가 X의 원소가 된다라는 얘기야. 무슨 말이냐면 너네 집합 A의 원소가 1이랑 2지. A의 원소 1, 2 이렇게 적고 B의 원소 1, 3 이렇게 하라고. 더해봐. 그러니까 얘네들이 더했을 때 더한 게 X의 원소라며. 그쵸? 둘이 더하면 2. 둘이 더하면 몇이야? 4. 둘이 더하면 3. 둘이 더하면 5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집합 X의 원소는 2, 3, 4, 5 이렇게. 3, 7, 11, 13. 11, 13. 3, 7, 11, 13. 혜림아 혹시 3번 풀었니 너? 네. 봐봐요. 진짜 짜증난다. 아, 개 쉬운 것만 하네. 혹시 3번 안 풀린 사람 보자. 자, 집합인 것을 모두 찾으라고 했는데 일단은 우리 반에서 인기가 많은 학생의 모임. 대상이 명확하지 않죠? 여긴 안 돼. 자, 사계절의 모임. 뭐 적으면 돼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다음에 3번. 6 이하의 홀수인 자연수의 모임. 누구야? 1, 3, 5. 큰 정수의 모임. 집합 아니죠? 너네 혹시 실수 체계를 다 아나? 진짜? 얘들아, 요거 너네 까먹은 애들은 봐.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는 애들이 엄청 많거든? 우리가 실수랑 허수 요렇게 나뉘는 거 알지? 허수는 고1 때 너 고1이구나 지금도. 허수는 I 이런 애들, 오메가 이런 애들, 얘네들이 허수라고. 그치? 그리고 실수는 뭐냐면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수들을 다 통합한 거야. 유리수랑 무리수를 합쳐서 얘는 실수라고 부르는 거지. 그쵸? 그리고 유리수도 나뉘잖아. 뭘로 나뉘어요? 정수랑 그 다음에 정수가 아닌 유리수. 요렇게 나뉘는 거 아니야? 근데 너네 정수도 3개로 나뉘죠? 뭘로 나뉘어? 양의 정수. 양의 정수랑 0이랑 그 다음에 음의 정수. 요렇게. 그러니까 양의 정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연수를 생각하면 되겠지? 1, 2, 3, 4, 5, 6, 7, 8, 9, 10 이런 거. 0은 부호를 안 갖는 정수고 음의 정수는 자연수한테 마이너스를 붙인 애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런 애들. 얘가 음의 정수다.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뭐가 돼? 뭐 6분의 1, 뭐 0.2, 마이너스 4.1 이런 애들. 얘네가 정수가 아닌 유리수. 실수 체계는 좀 알고 있어야 돼. 알겠죠? 그러면 잘 봐. 정수 전체의 집합을 G라고 하고 유리수의 집합을 Q, 실수 전체 집합을 R이라고 했을 때 옳지 않은 것을 고르래. 자, 일단 마이너스 5는 정수가 맞죠? 그 다음에 루트 10은 자, 유리수가 아니다 라고 나와 있어. 자, 루트 10은 유리수야 무리수야? 무리수니까 당연히 유리수가 아니겠죠? 그 다음에 얘는
루트 2 마이너스 1분의 1은 실수다. 그러니까 지금 실수는 유리수랑 무리수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루트가 달려 있어도 얘는 실수라고. 맞죠? 얘는? 근데 얘 빼볼래 한번? 4분의 1로 빠지지. 너네 4분의 1은 유리수가 아니다라고 나와 있는데 4분의 1 유리수 아니야? 그쵸? 그래서 답은 4번이 틀린 거야. 11번 기억기는? 아니, 너네 11번 답 나왔니 얘들아? 기억이랑? 기억밖에 소환이 뭐 나왔어? 기억, 니은. 아이고야. 자, 11번 보자. 자, 집합 A를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낸 것으로 옳은 것을 적으래. 얘들아, 우리 여기에 포함되는 정수가 얘가 되는지만 확인해주면 돼. 야, 마이너스, 그러니까 절대값이 2보다 작대. 이거 사이야? 아니면 바깥이야? 사이지. 누구랑 누구 사이? 마이너스 2부터 2 사이. 야, 여기에 포함되는 정수는 누구예요? 마이너스 1, 0, 1 나오는 거 맞죠? 그럼 기억 맞는 거고. 자, 니은 같은 경우. 자, 제곱했을 때 1보다 작거나 같은 애. 근데 x는 정수라며. 야, 제곱했을 때 1보다 작거나 같은 애 누구 있어?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세 가지 맞잖아. 그 다음에 디귿은? 얘들아, x제곱 마이너스 1이 0이래. 그럼 x는 뭐야? 1마1 아니야? 근데 얘는 지금 0이 빠져있으니까 디귿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답은 기억이랑 니은. 어? 너무 애매한데? 아니야. 자, 13번 했니? 했어? 자, 이런 거는 대충 너네 얘들아 표를 좀 그려놓는 게 좋기는 해. 표를 그리자. 뭐 A랑 B 이렇게 잡을게요. 이 스몰 B라는 요 원소는 집합 B에서 가져온 애들이잖아. 그럼 집합 B에 있는 애들 2, 3, 4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스몰 A는 집합 A의 원소니까 마이너스 1이랑 플러스 1 이렇게 나오겠죠? 자, 얘를 가지고 뭘 구하는 거냐?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라지 X의 원소는 AB의 곱이래. AB의 곱. 둘이 곱하면 뭔데? 마이너스 2. 둘이 곱하면 마3, 마4. 얘는 2, 3, 4. 요렇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2, 3, 4 해서 총 6개가 나온다. 요렇게. 자, 다음 중 유한 집합인 것을 물어봤어, 얘들아. 유한 집합인 거. 이거 셀 수 있어, 없어? 점점점 있잖아. 무한이죠? 무한이니까 얘 안 되고. 이 친구는? 무한이지. 왜냐면 음수인 정수는 엄청 많잖아. 음의 정수는. 그 다음에 3번. 얘는 x는 50 이상의 자연수? 얘 안 되죠? 자, 4번은? 되죠? 5번은 x가 2n이래. n은 자연수고. 그러니까 짝수라는 거야, 짝수. 근데 짝수도 무수히 많으니까 답은 4번. 자, 그 다음에 17번은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는데, 자, 지금 1번부터, 자, 지금 집합이 여기 2라는 그 원소 하나만 있는 집합인 거야. 그럼 원소의 개수 몇 개예요? 1개. 그래서 이 n, 이 2라는 집합을 가지고 있는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1개가 맞는 거지. 그럼 이거 원소의 개수 몇 개예요? 3개. 그 다음 얘는, 야, 3의 양의 합수의 개수 몇 개야?
두 개잖아. 그치? 1이랑 3. 두 개 맞는 거고. 자, 4번 같은 경우. 잘 봐봐. 요거 원소의 개수 몇 개니? 두 개. 이거 원소의 개수 몇 개니? 한 개잖아. 맞아, 틀려? 틀리죠? 그럼 답은 4번이고 5번은 당연히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0개다. 집에 가.